30번입니다. Usually, 보통 innovative high-tech product, 혁신적인 최첨단 제품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low price electricity 하면 이제 낮은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있대, 그지?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라는 단어 나와 있어요. 이거. 자,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게 어떤 뜻이냐?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대절 high variation in price 가격의 높은 변동 as increase as well as a decrease. 근데 이제 증가인데 그 감소뿐만 아니라 증가까지 해서 이런 여기는 이제 동격 삽입이지, 그치? 요 변동이라는 단어의 동격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그것이 does not significantly modify 그렇게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지. demand 수요를. 이렇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변하는 게 고객들의 수요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바로 이제 낮은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걸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이 낮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고객들이 가격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야. 가격이 물건의 수요에 끼치는 영향이 작다는 거야.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뜻이 좀 더 명확해질 거야. These high-tech products, 이런 최첨단 제품들은 have few substitutes, 그 대체물이 거의 없어, 그지? few 거의 없는.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대절 the cost to switch to another product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비용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는 비용이 are high 높다는 걸 의미해. Additionally 게다가 at the first stage of the technology 이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기술이 출시된 초기 단계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출시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buyers 구매자들인데 그게 either innovators or forerunners 그것이 이제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선구자들이든지 관계없이 이런 사람들은 are less sensitive 덜 민감합니다. to price 어디에? 가격에. than to additional performance 어디에 보다 추가적인 성능에 보다는 해서 sensitive to 하고 than to 이렇게 지금 병렬로 이어지는 거 알겠지? 가격에 덜 민감합니다. 어디보다는요, 추가적인 성능에 덜 민감한 것보다 가격에 덜 민감한 거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가격보다는 추가적인 성능을 더 우선시 한다는 거야. 이게 뜻하는 바는. 다시, 여기 지금 이 표현이 어떤 뜻이다? 가격에 덜 민감한 거니까, 가격보다 성능을 좀 더 우선시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제 그 얼리 어답터 해가지고 그 신제품 처음 나왔을 때 먼저 사서 써보고 싶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성능을 먼저 체험하는 거에 더 높은 그 의의를 두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먼저 사서 써보고 싶어 하잖아. 그치?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they often have deep pockets or are ready to spend a lot for a new innovative and outstanding product.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have deep pockets
한마디로 이제 돈이 많다는 뜻이야. 자금력이 이제 세다는 거고, 아니면 일단 V1 or V2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돈을 많이 쓸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이라든지 뛰어난 제품에. 여기까지 지금 하고 싶은 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for instance, 예를 들어, 그치? 예를 들어서 with its new product range, 이런 새로운 제품의 범위 내에서 a high-end mobile phone manufacturer 저기 최첨단 휴대폰 제조사가 주어가 is aiming 목표를 합니다. 3%의 millionaire households 100만장자 그 가구들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거야. 그치?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소비자 타깃으로 삼는 거야. 소비자 타깃으로 삼는 건데 with assets of more than 2.5 million 250만 달러 이상의 asset 자산을 지닌 그런 100만장자 가정을 소비자 타겟으로 처음에 이제 한다는 거지.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those are customers 고객들인데 who are ready to accept the price range the manufacturer has set. 자,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절 이하 수식 들어와서요. 기꺼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야. 가격을 받아들일, 그치? 가격 범위를 받아들일 건데 어떤 가격이야? 제조업자가 had set 설정해둔 그런 가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런 백만장자들을 애초에 타깃으로 한대.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되어 있고요. set 다음에 목적어 없습니다. At that stage, 이러한 단계에서 competitors are not interested. 경쟁자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겁나 최신 휴대폰을 딱 내가지고 그 엄청 비싼 하이엔드 라인으로 이렇게 쫙 출시를 했어. 막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런 걸 출시를 했어. 이 상황에서 경쟁자 뭐 우리의 경쟁자들은 are not interested, 관심이 없습니다. in lowering their price significantly whatsoever. 그들의 가격,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자의 그 제품이지, 그치? 경쟁자 그 자신들의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제 whatsoever 뭐 전혀라고 할게요. 전혀 그걸 크게 이제 바꾸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chasing the same categories of customers. 그들은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똑같은 카테고리의 소비자들을. 왜냐면 어떤 제품을 뭐 300만 원짜리 고가의 제품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 그 경쟁자 회사가 이제 왜냐면 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A라는 회사가 엄청 비싼 제품을 만들어서 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 A 회사의 어떤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굉장히 뭐 돈도 많고 얼마든지 쓸 준비가 있는 그런 고객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B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경쟁자가 A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타겟으로 하는 그 소비자들도 결국에는 똑같이 돈 많은 이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에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지? 즉 이런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자들이냐면 not sensitive to price,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들이잖아야지. Furthermore, 게다가 the high price of these products, 이러한 제품의 높은 가격이 is often perceived, 종종 인지됩니다, 여겨집니다. as 뭐로서 여겨지냐면 a sign of quality, 제품의 어떤 품질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and 그리고 reinforces 강화합니다. a customer's confidence in the company, 소비자의 그 회사에 대한 확신, 신뢰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지. 이만큼 비싼 제품이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을 거야 하고 뭐 돈을 더 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지문은요.
원래가 이제 문맥상 적절한 단어 고르는 문제였는데, 실제로는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려운 논리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위에서 정리를 한 걸 한번 보면요. 낮은 가격 탄력성, 그쵸? 요거 한번 형광펜 쳐볼게요. 낮은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가격이 수요에 끼치는 영향은 낮아진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가격이 수요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설명을 쭉 이어가고 있는 글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제 대체물이 거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갤럭시라든지 이런 휴대폰에서 특히 고가 라인 있잖아. 뭐 200만 원짜리 이런 휴대폰이 나왔을 때 그 두 개를 빼고 나는 다른 거 쓰고 싶은데 이만큼 비싼 휴대폰이 별로 없어. 나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엄청 좋은 거 최첨단 이런 거 쓰고 싶은데 이거 두 개 말고는 별로 없어. 그러면 다른 거 고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돼? 이제 삼성이나 애플에서 파는 그 비싼 휴대폰을 이제 돈 주고 사서 쓰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추가적인 성능에 좀 더 관심이 많고 가격에는 덜 민감하다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얼마든지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휴대폰 제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기도 하는 거지. 그치? 어떤 고가 제품 라인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회사의 경쟁자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에 전혀 신경을 쓸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지? 왜냐면 똑같은 돈 많은 소비자들한테 나도 팔 거니까, 그치? 게다가 심지어 높은 가격이 어떤 품질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 가격이 물건 구매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중요한 단어 몇 가지 챙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격 탄력성, electricity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substitute 대체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sensitive to 어디에 민감한, 예민한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혁신적이고 innovative and outstanding 뛰어난이라는 단어. 네, 요 정도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원래 빈칸 질문이었죠, 그지? One easily underappreciated feature of a city street or square. 여기까지 지금 주어인데 한 가지 쉽게 과소평가되는 이런 표현이다. 그치? underappreciated 과소평가되는 특징. 도시의 거리나 스퀘어 하면 광장이야. 도시 거리나 광장에서의 과소평가되는 한 가지 특징은 is 뭐냐면 its future-proof nature 이것의 미래에 견디는 속성이래. 우리 waterproof 하면 방수 기능이잖아. 물로부터 견디는 거잖아. 이것도 그래서 어떤 표현이다? 미래를 견디는 특성 요렇게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말이냐? The ancient medieval squares in places like 머시갱이 and 머시갱이 요 지역이지, 그치? 그래서 이러이러한 지역의 장소에 있는
중세시대, 고대 중세시대의 광장들은 are still places. 지금도 장소입니다. where 이하 수식, 그치? 어떤 장소냐면 stuff is sold every day. 물건이 매일매일 팔려나가는 장소입니다. 비록 그것의 even if 심지어 비록 뭐일지라도 그 제품 자체는 팔리고 있는 상품 자체는 has changed 바뀌었을지라도 over the last 500 years 지난 500년간 여기에서 팔리고 있는 물건들의 종류는 바뀌었을 수 있어도 이제 다시 어떤 말이냐면 중세시대 광장이었던 이 지역은 지금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말이야. 알겠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다. 요런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조금 생각해보고 넘어갈게. 지금 이 도시의 거리나 광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미래를 견디는 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중세시대의 이런 광장들이 지금 현재에도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넘어간 거야. The city square. 이 도시의 광장은 is a fairly future-proof technology. 미래를 견뎌내는 그런 기술이래. 그러니까 도시의 광장 자체가 미래를 견뎌내는 기술이래. As is the shopping street. 뭐가 그러하듯이 쇼핑 스트리트가 그러하듯이. 자, 여기 as 동사 주어 이듯이 할게. 그래서 지금 동사 주어는 자리가 좀 바뀌어져 있어요. 도치되어 있어요. Even in an age of online shopping, 심지어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온라인 쇼핑의 시대잖아, 그렇지?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의 광장은 미래를 견뎌내는 기술의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The same physical store that once sold buggy whips and typewriters. 여기까지 지금 주어인데 똑같은 물리적인 가게. 근데 어떤 가게냐면 대절 이하가 수식해서 한때 팔았던 가게야. buggy whips 하면 마차의 채찍이란 뜻이고 이제 typewriters는 타작인데 이런 것들을 팔던 물리적인 가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전에 중세시대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런 것들을 팔았던 가게들이 might now 지금 현재는 뭐 할 수 있냐면 repair 수리하고 있는 거지. damaged phones and sell bubble tea. 부서진 휴대폰을 고치고 있다든지 아니면 버블티를 팔고 있다든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야, 얘들아. 광장이라는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예전에는 요런 걸 팔았던 장소에서 지금은 요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조금 더 이어볼게. The same infrastructure supports evolving uses. 같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동일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시설이란 뜻이지.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기반시설. 그러니까 지금 도시의 그 광장이나 도로 얘기하는 거야.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동네의 광장이나 도로가 지원하고 있는 거야. Evolving uses 무엇을요? 진화하는 용도를 지원하고 있는 거야. 진화하는 용도. 이 어떤 말이야, 얘들아? 용도가 진화한대. 그래서 이 앞에서 방금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500년 전에는 마차 채찍이나 타자기를 팔던 장소가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랬지? 즉 동일한 장소인데 용도만 바뀌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요렇게 지금
그 예시를 일반화된 문장으로 바꿔준 거라고 보면 되겠어. 그러면 다시 위로 돌아와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면 미래를 견디는 특성이라고 이 필자는 얘기를 하는 거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이 여전히 광장이고 여전히 도시가 있고 도시에 도로가 있는데 500년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팔았더라면 지금은 이제 이런 걸 파는 거야. 비록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팔고 있는 물건 자체는 바뀌었을지라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타작이랑 버블티가 나온 거지. 이해되었니? 그래서 제인 제이콥스라는 The Great Prophet of the City Economy 아주 위대한 prophet 하면 예언자란 뜻이거든. 근데 이제 도시경제의 예언자야. 이 사람이 made much of these facts in her books. 자신의 책에서 이 사실들을 다루었대. 뭐를 포함해서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and the Nature of Economics 이러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책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러한 사실들을 자기 책에서 다루었대. 이런 사실들이 어떠한 사실들이냐면 도시가 미래를 견뎌내는 어떤 기술이라는 거. As she pointed out, 그녀가 지적했듯이 the great advantage of a city architecture, 도시 건축의 아주 큰 장점이 뭐냐면 바로 그것의 능력이라는 거야. 뭐 하는 능력? Support changes in uses. 용도의 변화를 지지하는 능력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 도시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 용도의 변화를 지원하는 능력이 있다. 즉, 도시라는 기반 시설이 진화하는 용도, 변화하는 용도를 지원해준다. 같은 말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제이콥은 정확하게 predicted 예측도 했대. The persistence of the city itself. 도시 그 자체. 도시 자체의 persistence 지속을 예언했대. Unlike 뭐와는 다르게 전치사잖아. Those who predicted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과는 달리 뭐라고 예언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The rise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부상이 would mean 의미할 거래 The death of the city 도시의 종말 도시의 죽음일 거라고 예언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이야. 야, 인터넷이 등장하니까 전 세계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 도시라는 개념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도시 그 자체가 지속될 거라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예언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지속을 한다는 거야? 용도는 바꿔가면서 장소의 용도는 바꾸고 진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 그 자체가 살아남는 이런 인터넷과 온라인 쇼핑이 그 만연한 이런 시대에도 도시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도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선생님 생각에는 요 마지막 문장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도시 그 자체가 살아남는다는 거지, 그치? 요거를 옆에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보면 이제 첫 문장 돌아와 보면 아, 우리가 도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런 엄청난 역할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볼게. 도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미래를 견디는 기술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 이게 어떤 말이냐? 많은 시간과 세대를 거쳐서 그 공간의 용도 변경,
지원함으로써 도시 자체가 지속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온라인 쇼핑을 하러 다니니까 요새는 자 인터넷으로 옷 주문하고 이러니까 사실 그 건물에 있는 상점들, 옷가게들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옷 장사, 길에서 옷 파는 사람들은 다 이제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것의 용도를 끊임없이 장소의 용도를 바꿈으로써 그 이제 도시 자체는 살아남는다는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같이 단어 한번 살펴볼게. unappreciated, underappreciated, 과소평가되는. medieval, 저기 중세시대의 이런 단어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버기 윕스나 이런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제 맥락에서 나오는 단어고요. 자, infrastructure, 기반 시설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죠. perfect, 예언자. 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질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